안녕하세요. 뿌띠가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고리 깃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름질 해놓은 원단과 깃 패턴을 준비해 주세요. 둥근 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코 깃을 만드는 방법은 뒤쪽에 간단하게 설명해 놓겠습니다. 보관 중이던 원단이 주름이 생겨서 다림질로 살짝 펴주겠습니다. 다림질은 낮은 온도에서 하시고 다리미가 뜨거우니 항상 조심하세요. 원단을 다 다렸다면 아사심과 원단을 시침하겠습니다. 아사심은 원단의 안쪽에 놓아주세요. 저는 빨강색 실을 쓰지만 여러분은 흰색 실로 해주세요. 원단의 가장자리에서 1cm 정도의 시접선을 그려주세요. 1cm가 정확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를 이용해서 반듯하게 그려야 해요. 그린 선을 따라서 홈질을 해주세요. 재봉틀을 사용한다면 되박음 없이 그냥 쭉 박아주셔도 괜찮아요. 이제 시접선을 따라 반듯하게 접어야 하는데요. 그 전에 긴 머리를 그려줄 거예요. 저고리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금속 깃본으로 긴 머리를 그려주셔도 되고 패턴 모양대로 긴 머리를 그려주셔도 됩니다. 아마 모양이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긴 머리를 그리고 깃의 너비를 표시합니다. 깃 패턴의 사이즈대로 하거나 내 저고리에 맞춰서 깃 패턴 사이즈에서 0.5에서 1cm 더해 주어도 좋습니다. 저는 패턴 사이즈인 4.5cm를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바느질을 한 선에서 깃의 너비만큼 표시합니다. 그리고 선을 그립니다. 깃 패턴이나 자를 대어보고 내가 그리고 싶은 너비가 맞게 그려졌는지 확인해 봅니다. 안기 쪽은 살짝 곡선을 줍니다. 이 부분은 깃을 달고 나중에 다시 수정되는 부분입니다. 긴 머리도 완성선을 따라서 홈질을 해줍니다. 그 다음 긴 머리 부분은 완성선에서 5mm 정도 바깥쪽으로 긴 머리 시접 부분을 완성선을 따라서 홈질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매듭을 짓지 않고 당겨줄 거예요. 시작은 조금 위쪽 직선 부분부터 시작해서 긴 머리 쪽으로 홈질하세요. 긴 머리를 예쁘게 오그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실에 바늘이 끼워진 그대로 두세요. 이번에는 깃선을 반듯하게 다려줄 거예요. 바느질 선에서 1mm 정도 안쪽으로 자를 바로 놓고 시침핀 끝으로 살짝 긁어주세요. 헤라가 있다면 헤라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깃선이 휘어지지 않도록 반듯하게 다려주세요. 내가 아무리 바느질을 잘해도 가끔 이 선이 틀어져 있기도 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깃선을 반드시 다렸다면 깃본을 긴 머리 완성선에 두고 긴 머리 시접 쪽에 풀칠을 살짝 해줍니다.
그리고 깃본을 오른손으로 잡아주고 왼손으로 아까 바늘이 끼워져 있던 실을 잡고 당겨주세요. 긴 머리 부분이 오그라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홈질한 부분이 겉쪽으로 보이지 않게 하면서 주름이 균일하고 예쁘게 잘 모양이 나도록 시접 부분을 잘 매만져 주세요. 모양이 반듯하게 나오는 것 같다면 다리미로 눌러주세요. 이 부분은 사실 요령이 조금 필요해요. 처음 하면 모양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속 깃본이 있기 때문에 모양 내기가 조금 쉽고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깃본은 매우 날카로우니 사용 시 주의하세요. 만약 깃본이 없다면 깃 패턴 모양을 두꺼운 마분지 같은 종이에 그려서 깃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깃의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깃본을 넣고 다리미를 세워 선을 다리기도 합니다. 반대쪽도 긴 너비를 표시합니다. 아까와 똑같이 긴 머리를 그려주고 깃선과 긴 머리 선을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깃본의 방향을 잘 보고 그려주세요. 직선 부분은 아까처럼 홈질하지 않고 반듯하게 다려주면 됩니다. 깃본을 따라 그려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홈질을 해주세요. 시접을 조금 정리하세요.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깃본을 이용해서 깃의 모양을 잡아줍니다. 깃의 겉쪽을 만든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안쪽도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단코깃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코깃은 앞에 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패턴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코깃은 안감과 겉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각각 심감으로 아사심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겉감에 시접 1cm를 그려주세요. 안감 쪽에도 시접 1cm를 그려주세요. 긴 머리를 그리는 방법은 같습니다. 깃본을 대고 모양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안쪽은 반대쪽으로 그려야 되는 것 잊지 마세요. 단코깃은 재봉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깃을 만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긴 머리 부분 곡선을 유의해 가며 바느질을 해주세요. 안감, 겉감 모두 바느질 해주세요. 이렇게 겉쪽과 안쪽의 바느질이 끝났다면 시접을 정리하시고 아까 우리가 했던 대로 긴 머리의 모양을 잡아줍니다.
두 장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깃본을 이용해서 긴 머리의 모양을 다듬어 줍니다. 두 장의 깃을 겉과 겉쪽을 마주보게 놓고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긴 머리 부분을 잘 맞추어 고정합니다. 긴 머리 부분과 다림질한 선을 잘 맞추어 고정을 합니다. 코를 그려줘야 하기 때문에 패턴을 준비해서 패턴에 있는 코를 따라 그려주세요. 코 부분이 완성되었다면 긴 너비도 표시해 줍니다. 패턴대로 긴 너비를 똑같이 하셔도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정하신 긴 너비로 그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렸던 깃의 코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안기 쪽은 깃을 달고 난 후 안쪽으로 접어 마무리할 거예요. 재봉틀로 완성선을 따라 바느질을 해주세요. 손바느질을 하시는 분들은 손바느질로 해주시면 됩니다. 끝부분에서는 꼭 대박음질을 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났다면 시접을 정리해 주세요. 5mm 정도의 시접으로 정리하시면 예쁘게 깃이 만들어집니다. 뒤집을 때는 코를 잘 접어 밀어주듯이 뒤집어 줍니다.
재봉선을 기준으로 잘 다려주시면 이렇게 예쁜 단코깃이 만들어집니다. 단코깃을 다는 방법은 둥근 깃 다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깃을 고정하고 다는 방법은 같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취향대로 단코깃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깃을 만들었다면 이제 저고리 길에 깃을 달아줄 거예요. 저고리에 깃을 다는 것을 깃을 안치다 라고도 표현을 해요. 깃은 겉섭에서 시작을 합니다. 깃머리의 시작은 진동점과 같은 높이의 겉섭에 반듯하게 놓아줍니다. 그 다음 앞길의 고대점까지 사선이 되도록 놓아줍니다. 깃머리 쪽을 시침핀으로 고정합니다. 깃을 시침핀으로 고정할 때 뒷길이나 안섭 쪽 길이 같이 시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자를 아래쪽에 넣어주면 됩니다. 책받침이 있다면 책받침을 넣어도 좋아요. 깃이 고대점에 딱 맞게 놓이는지 다시 확인해야 해요.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깃이 많이 틀어져 날려요. 제대로 놓인 것 같다면 시침핀으로 깃을 고정하세요. 시침핀으로 고정하면서도 틀어지거나 선이 휘어버리기도 하니 계속 확인하면서 달아주세요. 이렇게 겉섭 쪽에 시침을 맞췄다면 섭선의 이 길이와 깃의 너비가 같아야 깃이 올바로 놓인 거예요. 저고리를 등 쪽이 보이게 뒤집고 고대점을 딱 맞게 지나는지 확인하시고요. 등 중심선 시작점에서 0.5cm 정도 내려온 곳에 깃을 맞춰주세요. 우리 패턴에는 표시되어 있었죠? 어른은 1cm 정도 내려온 점에 맞추기도 합니다. 고대에서 등 중심까지 완전히 직선이 아닌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넘어가게 합니다. 모양이 예쁘게 잡혔다면 시침핀으로 고정해주세요. 그 다음 반대쪽 고대점도 잘 맞춰줍니다. 깃이 양쪽 고대점에서 앞뒤로 넘어갈 때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이때 많이 틀어져서 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앞길이 보이도록 뒤집습니다. 깃은 이런 식으로 달리고 아까 안섭 쪽 곡선으로 줄여준 부분은 이렇게 대략적인 높이를 보고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시접을 더 넣어줘서 이런 식으로 달아줄 거예요. 겉깃과 안깃은 대칭이 되도록 달아줘야 하기 때문에 대칭이 되도록 놓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겉섭 쪽 길의 어깨에서 임의의 같은 높이의 점 2개를 찍어요. 저는 5cm 두 점을 했습니다. 이 두 점에서 반듯하게 지나는 선을 기준으로 깃이 달린 위치를 재어봅니다.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진동선에서 깃선까지 길이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저는 10cm입니다. 안섭 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쪽에서도 방금 겉섭 쪽에서 했던 위치에서 똑같은 두 점을 표시합니다. 저는 역시 5cm이겠죠?
마찬가지로 두 점을 지나는 선을 기준으로 똑같은 간격으로 깃을 놓아야겠죠. 진동점에서 안기선까지 10cm가 되도록 깃을 고정시키면 되겠죠. 이 과정에서 어깨에서 내려오는 높이를 다르게 해서 2번에서 3번 정도 하면 깃이 좌우가 나란히 대칭되어요. 이번에는 7cm 내려온 선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겉서 쪽 간격을 확인하고 안섭 쪽에서 똑같이 7cm 내려온 선을 기준으로 간격을 같게 해서 고정합니다. 안기새의 아래쪽은 자연스럽게 좁아지도록 곡선 형태로 시접을 넣습니다. 시침을 하다 보면 이렇게 뒷길까지 함께 고정되어 버리기도 하는데요. 아까 알려드린 팁대로 자나 책받침 등을 사이에 넣고 하면 뒷길까지 함께 시침되지 않아요. 안기새 끝까지 고정을 하면 깃이 전체적으로 고정이 되었는데요. 양쪽 고대점이 아직 트여 있지 않아서 잘 벌어지지가 않아 깃을 달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안감을 어깨선을 따라서 고대점까지 일자로 가위로 잘라줍니다. 양쪽 다 잘라주세요. 가위질 시 손을 조심하시고 잘못 자르지 않도록 여러 번 확인 후 자르세요. 그리고 겉감은 앞길 쪽에서 어깨 쪽 방향으로 고대점까지 사선으로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때 어깨 시접이었던 부분이 걸리는데요. 이 부분도 사선으로 가위질을 해줍니다. 겉감은 사선으로 잘라주는데요. 어깨 쪽 접혀있는 시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라야 할지 잘 모르겠다 싶을 거예요. 우선 우리는 어깨 시접이 있어서 심각한 결과까지는 나오지 않으니 고대점까지 잘라주세요. 자르고 나면 이렇게 고대 쪽에서 어깨 시접과 너덜거리는 시접 조각이 붙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시접은 자르지 않고 깃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반대쪽도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를 때 고정해 둔 깃이 잘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러면 이쪽도 너덜거리는 시접이 생기는데요. 이 시접은 다리미로 다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위쪽에 많이 지저분한 부분만 살짝 정리하고 사용할 거예요. 이 시접을 남겨두는 이유는 이 시접들이 고대 쪽에 있는 깃 안에 들어가서 깃을 더욱 힘있게 받쳐줍니다. 그래서 이 시접들을 자르지 않아요. 깃의 너비보다 넓게 남아 있다면 깃 너비만큼 잘라주세요. 깃을 반을 접어보고 어떻게 달리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직 시침핀으로 임시 고정되어 있긴 하지만 대략적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긴 머리의 곡선 부분을 제외한 직선 부분부터 어스시침으로 깃을 고정합니다. 어스시침은 기초 바느질에서 배웠었죠? 깃과 몸판을 한 땀씩 동시에 뜨는 방법입니다. 고대점까지 왔다면 고대점에서는 한 땀 정도 더 꼼꼼히 고정시켜 주세요. 바느질을 할 때 손이 찔리지 않도록 손을 조심합니다. 손바느질은 한 손에 들고 하다 보면 가끔 고정했던 것과 다르게 바느질이 될 때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평평한 바닥에 놓고 하려고 했던 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고대점에서는 한두 땀 더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세요. 깃을 고정할 때 고정해둔 시침핀에 많이 찔리기도 해요. 이때 손이 찔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렇게 깃의 고정이 끝났다면 안깃을 정리합니다. 깃의 끝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끝에 시접 부분만 1cm 정도 시접만 남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접혀 들어가는 시접만 필요합니다. 너무 길게 남아있는 부분은 1cm 정도의 시접만 남겨두고 잘라줍니다. 이렇게 고정이 잘 되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긴 머리 쪽 고정해둔 시침핀은 빼세요. 깃을 뒤집어 봅니다. 안쪽을 보게 되면 섭을 달 때처럼 다림질 된 선 사이에 어스시침이 한 땀씩 고정된 것이 보일 거예요. 우리는 이 다림질 된 선을 따라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시작은 어스시침할 때와 같이 직선 부분부터 시작하세요. 안기 끝까지 바느질 해줍니다. 박음질로 해주세요. 저는 시간상 영상을 조금 빠르게 돌려보았습니다. 바느질을 할 때 영상을 잠깐씩 멈추었다가 바느질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다시 영상을 플레이하시면 바느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반듯한 다림질 선을 따라서 바느질을 하면 예쁘게 바느질이 됩니다. 고대 부분에서는 뜯어지지 않도록 한두 땀 더 고정해 주세요. 그리고 깃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부분이 이상하다면 고대점이 양쪽은 같은지 다시 확인해 보시고 고대점까지 겉감과 안감 모두 가위집을 제대로 넣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깃이 뒤로 넘어갈 때 시침한 것이 밀리거나 어색하게 된 게 아닌지도 확인해 보세요. 이 부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양쪽 고대에서 넘어오는 깃선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부분이고 초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잘못 달게 되면 고대 쪽이 깃이 울어버리거나 앞이나 뒤쪽으로 깃이 밀려 달리기도 해요. 깃은 섭, 고름과 같이 저고리의 가장 중심에서 눈에 많이 띄는 부분이에요.
시선이 가장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아무리 잘해도 여기에서 실수를 한다면 옷이 많이 미워 보입니다. 깃달기 과정은 다른 과정들보다 훨씬 많이 신경 써주어야 합니다. 안깃 끝부분은 튼튼하게 한두 땀 더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바느질이 끝났다면 깃이 잘못 달리지는 않았는지, 고대 쪽이 자연스럽게 넘어갔는지 평평한 곳에 두고 확인해 봅니다. 확인이 끝났다면 섭을 긴 모양에 따라서 비스듬히 잘라주세요. 섭을 바짝 자르지 않는 이유도 아까와 같은 이유입니다. 깃의 심지가 되어 깃에 힘을 주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많이 잘라버리지 않아요. 또 나중에 깃을 고쳐달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르다 보면 아까 우리가 박음질했던 선이 잘려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박음질을 했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긴 너비만큼 섭이 정리가 되었다면 깃을 접어줍니다. 나의 긴 너비만큼 일정하게 접어줘야 합니다. 깃 안쪽을 전체적으로 시침핀으로 잘 고정시켜 줍니다. 고대점의 가위집이 바느질 선까지 바짝 들어가지 않았다면 바느질 선 앞까지 바짝 잘라줍니다. 역시 안쪽도 고대 부분에서 틀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서 고정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을 빨리 넘기지 않고 계속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여러 번 확인하신 다음 안쪽으로 고정시켜 주세요. 안기 쪽으로 오면 내가 곡선으로 자연스럽게 넘겼던 바느질 선을 따라서 시접을 접어줍니다. 접어넣는 시접이 너무 크다면 접어넣는 모양을 따라 조금 정리해 주세요. 안깃의 마무리는 이렇게 1cm 정도 안으로 접습니다. 그 다음 반을 접고 옆쪽 시접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 줍니다. 이 부분도 고정을 합니다. 아직 안쪽에 시침핀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깃이 달리는 모양을 이제 거의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이 끝나셨다면 겉쪽 긴 머리의 바느질이 되지 않았던 둥근 부분부터 안쪽을 쭉 따라서 안기 쪽 마무리 부분까지 공그르기로 바느질을 해줍니다. 첫 담은 매듭이 보이지 않도록 안쪽에서 시작해줍니다. 공그르기를 해서 바느질한 실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해줍니다.
안쪽을 공그르기로 하실 분은 마무리하지 않고 그대로 공그르기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세발뜨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안쪽에서 매듭을 짓고 안기 쪽부터 세발뜨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세발뜨기가 가능하신 분들은 실을 그대로 연속해서 세발뜨기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복에서 원래 깃을 다는 방법은 바느질이 밖으로 보이지 않게 공그르기를 합니다. 공그르기를 하실 때 겉길 쪽으로 땀이 보이지 않도록 길의 안감에만 한 땀씩 떠주세요. 깃을 예쁘게 다는 것은 저도 아직 쉽지 않아요. 깃을 다는 과정이 단순해 보여도 가장 까다로운 과정이기도 해서 초보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기도 해요. 하지만 반복해서 하시면 분명히 예쁘게 쉽게 달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깃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긴 머리 부분은 위에서 꽉 눌러주지 않고 옆쪽에 깃선을 다려줍니다. 깃선을 살짝 볼륨감 있게 살려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리미 옆으로 세워서 깃선을 다리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깃을 반 접은 부분은 다리미로 다려주세요. 이제 깃이 제대로 달렸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바느질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